네, 전일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장 전에 발표됐던 CPI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세부 내역별로 보더라도 대부분이 강세를, 그러니까 컨센보다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선물은 급락을 했었습니다. 1% 내외 상승을 하던 수준에서 1.5% 이상 급락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왔었고, 달러 강세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긴축이 강화될 거라는 것,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좀 채권금리 달러 강세들이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좀 반등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소폭 약세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가 여전히 좀 상존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장 후에 발표된 가솔린 재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데이터 자체는 높지만 이는 약간 지난 데이터가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 역시도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IEA에서 유가 관련해서 원유 수요 관련해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상황이고, 실적 시즌이 이제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단에서는 빅테크들 쪽에서 여전히 조금 우려 섞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거시경제 이슈, 수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단은 견조하고 수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료 가격이 상승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일럿이 부족해서 수요에 충족하는 공급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제 있었던 금통위 관련해서 우혜영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금통이 진행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예상하고 부합하게 50bp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금리 인상을 했을 때 50bp 인상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 인상을 50bp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 다음 회에서도 50bp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좀 불확실성, 우려가 있었지만, 어제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만약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회의부터는 25bp씩 인상을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좀 전제가 되는 부분들은 물가가 지금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정점을 찍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당분간 한 수개월간 6%를 조금 넘는 물가가 나올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이제 물가가 만약에 지금 한국은행 전망대로 흘러갔을 때는 뭐 8월 회의 또는 그 10월, 11월 회의에서 25bp 인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물가가 또 조금 생각보다 빨리 안 빠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했을 때는 뭐 다음 또는 다다음 회의에서 빅스텝 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25bp씩 한다라고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물가가 8월달 초에 나오는데 그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뭐 추가적인 이제 물가 심리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빅스텝을 했지만, 이게 정말 심리 쪽으로 잘 이어져가지고 기대 인플레가 좀 안정이 되는지 또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8월달 또는 이제 앞으로의 금리가 안정이 되려면은 이러한 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연준에서 어떻게 정책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어야지 안정이 좀 될 것 같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표 뒤에 정리해놨는데요. 일단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통방문 보시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문구들이 다 물가를 좀 선제적으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확산되는 거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좀 선제적인 대응 측면에서 빅스텝을 했지만, 앞으로도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온다면은 또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같은 거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네, 뭐. 그 3페이지 그 잠깐 봐줘요. 네. 이따가 알아서 편집을 하든지. 네. 제일 지금 주시장에서는 궁금해하는 건 이 부분인데, 네. 그 한미 긴축이 역전됐을 때 채권 쪽은 사실은 오히려 팔지 않았는데 네. 주식은 팔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실제 데이터는 어때요? 네, 말씀해주신 것, 이거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순매입 규모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금리 인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보시면은 세 차례 역전이 됐습니다.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이 처음에 됐을 때는 뭐 채권도 그렇고 이제 주식도 그렇고 보시면은 좀 뭐 채권은 뭐 좀 시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때는 뭐 주가가 그렇게 그 외국인들이 팔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역전이 됐을 때는 채권 시장 쪽에는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식은 뭐 순매입한 적도 있고 또 순매도한 적도 있어가지고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즉 주식 그 주가지수 측면에서는 올라갔던 사실 구간이었어요. 최근에 보시면 17년, 18년도였는데 이때 보시면은 또 채권 시장 쪽에는 오히려 순매입 규모가 더 컸었던 반면에 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 주가가 빠졌죠. 그래서 사실 채권 시장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스프레드가 일정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뭐 매수세가 더 있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도 않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궁금한 게 결론적으로 이제 다들 금리 역전되면 자본 유출, 인플레이션 안정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요소 말고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창용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음 회의가 7월달 이제 FOMC가 월말에 있거든요. 그때 만약 75bp 인상을 하든 100bp 인상을 하던 인상을 했을 때 역전이 돼버립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환율도 뭐 1,300원 위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정말 그 주식이 증시가 쭉 빠진다든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창용 총재나 한국은행 입장은 사실 이 스프레드 폭이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벌어지고 더 확대가 됐을 때 한국에서만 자금이 빠져나가냐 글로벌리하게 이머징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가냐 이런 게 더 중요할 거다라고 말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한미 역전에 대해서 벌어지는 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정책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제 25bp, 50bp 이런 식으로 더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이탈을 하거나 환율이 막 더 급등을 하거나 했을 때는 한국은행이 대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정책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하나만 어차피 이건 녹음은 상관없이 부채를 보면 기준금리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미국 금리가 높아요. 현재 미국 부채는 사실 뭐 3%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지만 한국의 국채 10년 한 3.1인가 맞나요? 3.3, 3.4. 3.33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저런다 해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그러지 않다는 거. 근데 상식적인 건데 하여튼 시장 언론에서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가 뭐 엄청나게 뭐 자금 유출 뭐 이런 얘기와는 괴리가 있다 과거에. 그리고 이게 회기가 돼서 작동되지도 않는다. 로직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 업종 그 W 게임즈 발표하겠습니다. 그 위에서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6배 후반, 내년 기준으로 한 6배 중반 정도의 멀티플로 게임주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지금 접어이긴 합니다. 약간 성장세 부진을 감안해도. 근데 역시 게임주의 눈높이는 이제 신장 모멘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성장 모멘텀을 중시하다 보니까 멀티플이 아무리 낮아도 지금 장기간 소외되고 있는 상태이고 2분기 실적도 QOQ로는 지난 분기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원화 약세 환율이 한 5% 정도 지난 분기보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실제 핵심인 US 달러 기준 결제액은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계속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멀티플이 낮아도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업종은 계속 지금 매크로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입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대신에 동사가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신작 몇 개들이 이제 4분기부터 이렇게 일정이 가동되는데 동사 실적은 큰 뭐 플락츄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부진은 하지만 완전히 또 내리꽂지는 않을 테니까 멀티플은 뭐 6배 언저리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 3분기 말이나 4분기 정도에서 시장도 조금 안정화되고 그때 이제 신작이 가동이 되면 워낙 퍼가 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신작이 약간 의미 있는 어떤 숫자만 보여주면 그때 가서 좀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일정들은 좀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은 뭐 어중간한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현대해상 발표하고 같이 전일 발표 못했던
삼성화재하고 은행까지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은에서 빅스텝 인상이 있었지만 이제 금리 주가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고요. 이미 시장 금리가 지금 3% 이상에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금융주 주가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있다라고 해도 크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의 수혜지만 또 뭐 이제 NIM은 계속 좀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수익을 구성하는 요소들, 특히 이제 자료에서처럼 성장이나 아니면 이제 향후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대손 비용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긍정적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조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이제 보험사들, 특히 이제 손보사들의 이제 주가가 양호한 모습이고요.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 이제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두 회사 공통적으로 이제 그 뭐 시장 예상을 상회하거나 아니면 부합하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손해율이 여전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낮은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1분기에 이제 크게 증가했던 백내장 관련된 청구 건수가 청구 금액이 감소하면서 장기 위험 손해율도 2분기에는 좀 안정화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금리와 실적 이런 이제 뭐 이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험주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그 어닝 측면에서의 탄력은 조금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뭐 최근처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하면은 손해율이 사실 크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주 중에서는 금리 인상 기간 또 이제 리세션을 앞둔 기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한 방어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분명히 예상치보다 8.8% 예상하고 있었는데 CPI 헤드라인으로 보시면은 9.1%로 올라간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거를 엄청난 악재 요인으로 반영을 안 한 거는 사실 코어가 내려가는 거를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직은 전월 대비해 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는 음식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상품 가격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하락세 계속되고 있고 서비스야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시장이 악재를 반영하는 거를 조금은 늦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에너지가 41% 상승했습니다. 6월이 워낙에 에너지 가격, 가솔린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했던 라인이라서 요게 반영을 좀 세게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음식하고 주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3분기 정도에 이제 물가 피크아웃 얘기 나오는 이유가 에너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피크아웃 찍고 3분기 이후에는 빠질 거다라는 부분 기대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는 고점 잡은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사람들이 자신 있게 물가가 엄청 빨리 빠질 거다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는 주거가 보통 헤드라인 CPI에서 한 30%에서 40%까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비가 빠지는 거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 있는 말은 좀 못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상품 가격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하락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대감은 조금은 높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7월 14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